거죠, 같이. 앞에 보신 건 이제 MSCI 월드 인덱스죠. 그러니까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뽑는 주가 지수입니다. 이거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글로벌 리퀴디티 저희 이제 그 추적하는 저희가 지표죠. 저희 거죠 하나 들어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늘어나가지고 하얀 놈이죠. 끊임없이 늘어나서 요걸 좀 주가를 밀어올리는 이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계속 공부하는 방법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중앙은행의 그 대체대조표를 늘리는 것이 되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 봐보죠. 어디 있더라? 어제 그 대체대표 양을 넣어놨는데 중앙은행 채권 규모를 여기 있네요. 채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안유아 교수님 거 볼 때 유동성 못 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속도를 줄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이제 그 줄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줄이게 되면은 당장 그 2차 팬데믹이라고 해요. 3차 팬데믹이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막 또 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걸 견디질 못해요. 견디지 못하니까 그 유동성 완화 상황을 계속 이제 만들어줄 수밖에 없죠. 이게 좀 조금이라도 이제 타이트닝 되면은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채권이 이제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어, 마이너스 채권 잠깐 한번 봐보죠. 요 채권 시장 투자에 관해서 그저께 이제 요거 그림을 좀 그렸었죠. 투자증급 채권하고 이제 요거 좀 기간 해갖고 설명드리는 이제 글인데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채권의 그 만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평균 만기가. 얘네는 짧은 채권만 갖고 있었는데 이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기관들이 점점 더 기간이 긴 장기 채권을 사들였다는 얘기고요. 여기요.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금리는 떨어졌다는 거죠, 등급이. 근데 이제 밑에 얘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저랑 같이 연관되는 거죠. 그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이제 마이너스 채권이 늘어났다는 얘기랑 같이 지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채권의 약 한 41%. 요 직전에, 그러니까 요 코로나 사태 전에 그때 이제 44%까지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4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채권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풀렸고 채권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채권 왕창 발행하고 돈을 확 빨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중앙은행들이 주식을 채권 계속 사줘가지고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마이너스 채권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채권 버블이 이제 모든 자산이 지금 올라가는 거와 근저에는 이 채권 버블이 되게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마이너스 채권이 워낙 규모가 좀 거대하니까 어,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을 이제 떠다미는 거죠. 예, 떠다미는 거죠. 계속해서 이익을 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사게 만들고 조금 더 이익이 나오는 것을 지금 이제 18조 달러가 넘어섰는데요. 이건 좀 그 11월 7일인데 1조 달러가 늘어선 거죠. 약 한 두 달 사이에. 그래갖고 전고점을 넘어섰는데요. 저희 거 보시면 이제 18조 달러 어디 있을 건데 잘 안 보이네요. 음, 그러면 이게 망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말씀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가끔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통제력이 이제 풀려나가요. 풀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까지 통제력이 이제 잃게 된 거죠. 이때 마이너스 채권이 확 줄어들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채권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났는데 댐으로 좀 막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댐이 무너진 거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채권이 확 사라지고 금리가 쫙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세상엔 돈이 확 경색이 생기고 주식이 확 무너져 버리죠. 부도의 위험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기업들이 돈을 아무도 못 구하죠. 누구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규모 손해를 볼 것이고요. 이게 또 일어나겠느냐?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알 방법은 없는데 저희 이거 추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추적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간 지표라는 걸 만들었죠. 주간 지표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이걸로 추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가고 이 지표가 30점 미만으로 빠지면은 통제력을 잃은 겁니다. 정부가. 왜냐고요? 통제력을 잃었을 때 반응한 지표 3개를 집어넣었거든요. 시장에 쉽게 반응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넣되 3개는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반응하는 지표를 집어넣어가지고 30점 미만으로 빠지면은 반응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나오는 인덱스를 갖다가 2개를 더 첨부를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추적하는 걸 저희 거하고 저희 거 외에 이제 에크리, ECRI하고 또 하나 이제 뉴욕 연준 걸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하고 미국 이제 연방준비은행하고 ECRI 여기서 주간 지표를 내놓는데요. 이 2가지 그리고 저희 거 해가지고 뭐 비슷하긴 합니다. 사실 좀 비슷하긴 한데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ECRI가 여기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WEI가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근데 다른 게 들어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이너스 채권이 사라지면은 뭐 걱정하시는 건 되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벌어지는데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는 버블이 붕괴된다는 거는 그 정부에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실하기 전에 아마 시장의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뭐 환시장이라던가 채권시장이라던가 상품시장이라던가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정부가 아마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점수가 지금 90, 80, 90 나왔는데요. 지금 3주째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뒤에 가서 이게 아마 점수가 뚝뚝 떨어지겠죠. 떨어져갖고 뭐 60, 뭐 80, 70, 50, 40까지 가면 이제 그때는 공포탐욕 지수가 쫙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가 통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은 공포탐욕 지수 제로 이것도 한 10점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저점을 지나기 시작하면은 정부가 다시 통제력을 되찾아올 때쯤 해서 점수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제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하는 일은 사람들의 그 일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자금 시장이 주식시장하고 이제 통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통합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망가지면은 같이 채권시장에도 돈이 안 돌아요. 채권 ETF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을 계속 떠받치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질문 들어온 이제 취지는 마이너스 채권이 잘못되면은 주식시장 경기가 좋아져도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고요. 마이너스 채권이 경기가 망가지면은 채권 부도율이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채권이 망가지면서 같이 자산시장도 무너지고 실물도 무너질 수 있고요. 지금 생각에. 마이너스 채권이 만약에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문제가 생겨서 붕괴가 된다면은 자금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붕괴가 같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붕괴된다는 얘기는 정부가 통제력을 잃는다는 거죠. 통제력을 잃게 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스프레드라고 불리는 것들이 쫙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돈을 아예 못 구하게 되면은 뭐 다음 게 망할 겁니다. 실물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보니까 뭐 마이너스 채권이 어떻게 해서 또 주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실 거 없고요. 전부 다 연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한 덩어리가. 시장을 딱딱 나눠지지 않고요. 이게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망가지면 나머지 다 죽는다.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프라임 때 그랬죠. 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주식시장이 왜 무너져? 막 이랬는데 그 칸막이 빼버렸죠. 예, 칸막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칸막이 쳐가지고 안 무너지게 탁탁탁 막아놔야 되는데 한두 개 정도 구멍이 나도 타이타닉호가 그렇죠. 원래 침몰하지 못하는 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물막이가 있어가지고 그 물막이 때문에 한 칸이 좀 구멍이 나도 다른 칸들 남아 있으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금융시장이 완전 통합이 돼가지고 완전 통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시장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 설명이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건 뭐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탁 하는데 다 개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환시장에 달러 약세 하나 가지고서 채권 시장은 설명이 가능하고요. 상품 시장은 설명이 가능하고요. 주식 시장은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자빠져도 다 함께 자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채권 설명하는 것도 괜찮고요. 달러 약세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고요. 원자재값 상승, 그러니까 뭐 밀로 설명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콩으로 설명해도 괜찮고 설값으로 설명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어차피 통합돼 있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채권에 이제 모순이 쌓여있다는 건 좀 신경을 쓰시되 그만 보시지 마시고 그 모순은 모순이니까. 근데 이 모순들이 딴 시장인데 뭐 다 똑같이 쌓여 있고 이것들이 방향을 가지고 산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간 지표는 가능하면 이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한 시장에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로 들어와 있다 정도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게 점수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또 심리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랑 같이 합성을 하셔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지표 계속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그 뭐랄까요, 프리퀀시 데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경제연구소 쪽에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오는 것들, 매일매일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것도 만들어내셨거든요. 이분들은. 그럼 우리 프리퀀시 데이터를 땡겨오겠습니다. 땡겨오고 우리 나름대로 그 빨리빨리 나온 데이터들을 갖다가 주간 지표 발표하는데 같이 참조 지표 같이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금 방향성을 조금 더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라이언님, 금강님, 송건님께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저희 풍경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희 밴드 풍경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유럽발 마이너스 채권 규모가 역사적 고점을 또 갱신했던데 예상대로 마이너스 채권 버블이 엄청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버블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개한 버블이 아니고 그 힘에 입어갖고 그 뭐랄까 유럽발 마이너스 채권 힘에 입어갖고 많이 버블이 있죠. 예, 적어주시면 또 설명 제가 드릴 수 있는 데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적어서 설명드리는데 부족한 바가 좀 많습니다. 그것 좀 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녹화 일단 멈추겠습니다. 여기서.